오늘은 LX 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LX 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진짜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합니다. 최근에 업황이 조금 반등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경쟁사가 이렇게 치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뭔가 좋아진다는 느낌도 없기는 합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잘 안 팔려서 지금 출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일단 LX 세미콘의 최근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4%이고 최근에는 또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그리고 뭐 이평선이 전반적으로 다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의 월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때는 갑자기 뭐 전기 전자 기기들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때 뭐 TV 많이 팔렸고 LG 디스플레이가 LCD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났었는데 근데 LCD가 생각보다 잘 팔렸었죠. 그래서 그만큼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당연히 LX 세미콘의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LX 세미콘의 주가가 언제 반등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완전히 희망을 버리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시장이 완전히 반전하는 듯한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X 세미콘이 무슨 기업인지는 다들 아시죠? LX 세미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태블릿, 뭐 워치, 그리고 TV, 모니터, 노트북, 그리고 뭐 화이트보드, 키오스크,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 그리고 홈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LX 세미콘은 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아니면 AMD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 기업한테 이제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갖다 주고 이 반도체를 제작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기업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레드 DDI 구동칩을 만듭니다. 뭐 터치 컨트롤러 IC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 또는 펜으로 화면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해서 위치, 기울기, 감도 등을 센싱하고 AP로 전달하는 IC라고 합니다. 그리고 OLED DDI 요게 2번 요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고 1번도 뭐 요런 쪽에 안에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도 말고 뭐 이런 쪽으로 TV에도 들어가요. 요거는 한번 설명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LX 세미콘이 좀 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전력 반도체죠. 그리고 세라믹 방열 기판 요런 쪽으로도 우리는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틱한 매출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이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애플리케이션 쪽에 어느 쪽으로 좀 가장 매출 비중이 크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가장 큰 비중은 당연히 모바일 쪽입니다. LX 세미콘의 LG 그룹에서 분사됐잖아요. 원래는 LG 그룹이었는데 이제는 LX 홀딩스 밑에 있는 기업에서 일단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원래 애플 아이폰에 많이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LX 세미콘도 그쪽으로 DDI 구동칩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쪽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리고 당연히 뭐 TV 이쪽도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DDI 구동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IT 쪽으로는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모니터 뭐 요런 쪽 아니면 탭 요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비중은 모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근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저는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O 그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LX 세미콘에 대해서 공부할 때 LX 세미콘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안 되고, LX 세미콘의 고객사가 어딘지, 그리고 LX 세미콘의 경쟁사가 어딘지, 그리고 마켓시어는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는 무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LX 세미콘의 경쟁사가 어디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노바텍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리고 뭐 D램, 낸드, 메모리 반도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DDI 구동칩도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2등은 대만의 노바텍입니다. LX세미콘은 글로벌 3등이고 사실 이 세 기업 말고도 뭐 중국 기업도 많고 대만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X세미콘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때까지 LG 디스플레이한테 공급하는 DDI 구동칩에서 LX세미콘이 굉장히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노바텍이 경쟁사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LX세미콘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워낙 잘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같은 계열사인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X세미콘도 LG 디스플레이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LG 디스플레이한테 DDR 구동칩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경쟁사를 무조건 살펴보셔야 된다. 근데 최근에는 다른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또 어디죠? 경쟁사는 일단은 삼성전자, 노바텍, LX세미콘 이렇게 있고 고객사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BOE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LX세미콘이 DDR 구동칩을 얘네들한테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가 어느 고객사한테 또 공급을 하냐? 당연히 애플 공급하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쪽으로도 공급을 하겠고 그리고 중국의 많은 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모바일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뭐 TV 업체들도 많죠. 월플 이런 데도 있겠고 당연히 그 외로 PC 업체인 HP나 델이나 레노버 이런 기업들한테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LX세미콘이 최근에 안 좋은 점이 말씀드렸다시피 IT랑 모바일 분야에서 대만 경쟁사가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만 경쟁사면 당연히 노바텍이 되겠죠.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노바텍은 지난 2012년도부터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실제로 아이폰에 DDI를 공급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LG 디스플레이랑 BOE가 납품하는 아이폰용 OLED DDI는 사실상 LX세미콘이 거의 독점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노바텍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안 좋게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올해 아이패드에서 최근에 OLED를 채택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경쟁 상대랑 최근에 맞붙어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애플은 아이패드에 OLED를 올해부터 처음 탑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DDI를 삼성전자가 독식하고 있다라고 해요. 원래는 LX세미콘이 LG 디스플레이한테 공급을 하면서 애플,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한테 공급을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애플이 조금 삼성전자를 택한 것 같아요. 원래 애플이 앞서 보시면 원래 애플이 DDI 납품사를 디스플레이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LX세미콘한테 맡기지 않고 노바텍이나 아니면 삼성전자한테 맡기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LX세미콘의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한번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를 보면 LX세미콘이랑 대만의 노바텍이 지난 5년간 주가가 거의 일치했는데 최근에는 2013년도 중반 요때부터는 좀 완전히 달리 걷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LX세미콘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실적에서 또 드러나는데 노바텍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물론 2011년도, 2022년도 요때는 실적이 미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LX세미콘도 요때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높았었고 뭐 TV랑 그때 우리 모바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체 수요가 빨랐었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는데 노바텍도 실적이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뭐 보시면 4777에서 뭐 327 그리고 266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참고로 요거는 대만 달러 기준입니다. 밀리언 대만 달러 기준이에요.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천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사실 노바텍이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LX세미콘의 실적은 완전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바텍의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이 보이고
보이고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X 세미콘을 한번 보시면 와, 연간 실적이 굉장히 진짜 막 떨어졌습니다. 노바텍도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LX 세미콘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주가 차이가 많이 보이고 경쟁력에 있어서 노바텍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채택하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채택하기도 했고, 사실 애플이랑 삼성전자는 경쟁자잖아요. 원래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안 쓰고 LG 디스플레이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잘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같은 밸류 체인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LX 세미콘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바텍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바텍의 지난 주가를 보면 진짜 미쳤죠. 지금 거의 역사적인 고점에 다시 다다랐습니다. 2011년도, 2022년도 그때 실적이 좋았던 게 요때였거든요. 그때 정도의 주가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PER이 한 15.6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LX 세미콘이 조금 더 PER은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저는 충분히 노바텍한테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LX 세미콘은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한 9%, 10% 채 안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노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4%,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니 같은 팹리스 기업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 세미콘은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3.13%,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이런데, 근데 노바텍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거 보세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 뭐 이렇게 계속 배당 락일이 있었고, 수익률이 진짜 미쳤죠. 이때는 좀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뭐 3%, 4%, 5% 주고 최근에는 8% 이 정도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X 세미콘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바텍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노바텍이랑 LX 세미콘을 비교한다라 그랬을 때 조금 더 노바텍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LX 세미콘의 실적이 앞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때까지 높았고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고, 최근에는 전기전자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잠정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LX 세미콘의 실적을 보더라도 이게 올해 1분기 실적이죠. 추정치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추정치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랑 다다음 분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도 지금이 턴어라운드 시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X 세미콘 뿐만이 아니라 LX 세미콘에 어찌 보면 고객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같은 라인인 LG전자도 어찌 보면 가전 요런 데도 만들고 뭐 TV 이런 것도 만들죠. 그쪽으로도 디스플레이가 쓰이다 보니까 LG전자의 실적도 당연히 보시면 좋아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을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곳이 어찌 보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실적을 보면 좋은데, 얘들 실적이 또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면 근데 실적이 안 좋긴 한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요거는 심지어 이게 마이너스 469잖아요. 근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가 마이너스 656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죠. 요 정도면 거의 한 2천억 정도 잘 나왔으니까 요 정도면 진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도대체 이게 뭔지,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진짜 옛날에도 많이 봤었는데 실적이 진짜 흑자가 잘 안 나옵니다. 작년도 4분기에는 그래도 흑자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 빨간색 보시면 요게 진짜 대기업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유보율도 보면
무조건 유상증자 해야 됩니다. 요 정도면 전환사채 때려야 되고 유상증자 해야 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안 좋으면 어찌 보면 같은 LG 계열사에서 나온 LX 세미콘도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문제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희망을 섞어보자면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최근에 잘하고 있죠. 근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겠죠. 근데 중국 BOE 디스플레이도 최근에는 노바텍을 채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 애플이 일단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플에 들어가는 곳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같은 뭐 체인인 LX 세미콘이 들어가는데, 근데 애플도 최근에 휘청하고 있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애플이 최근에 중국에서 점유율 3위로 추락했고, 그리고 비전 프로도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비전 프로 그래서 생산을 감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지금 애플 생태계를 향해서 반독점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거의 뭐 분사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애플이 안 좋으면 LX 세미콘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참고 삼아 LCD 패널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요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LCD를 대체해서 OLED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쪽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면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근데 LCD가 떨어지는 만큼 OLED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OLED가 조금 더 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통상 OLED DDI도 같이 LCD 대비해서 공급가가 20% 이상 높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커지며 LX 세미콘의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애플도 OLED 패널에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렵고, 그렇다면 OLED는 또 어떠냐?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고객사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출하 추이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TV 요즘에 잘 안 사죠. 그리고 보면 OLED 노트북이랑 모니터는 어떠냐?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도 좀 올라가나? 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 개선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릿 패널 출하 추이도 보면 막 올라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희망, XR 기기, 애플이 일단 잘해야 되는데, 근데 애플이 보면 수요 부족으로 비전 프로 생산을 조기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좀 못 살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시장이 확대돼야 LX 세미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희망, 차량용 디스플레이. 요즘에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적혀져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쪽으로 우리 디스플레이 OLED를 많이 채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먹을거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마탱이가 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진짜 적자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LX 세미콘도 요거는 완전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황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보면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개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체들도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경쟁사인 노바텍이랑 비교해보면 조금은 비교를 객관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